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혜빈입니다. 오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는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에 안도하는 분위기였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 역시 장 초반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CPI가 올해 남은 증시를 결정하는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 잘 체크해서 앞으로의 전략까지 잘 세워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시장 혼자서 대처하긴 힘들다. 꾸준한 수익 내고 싶은데 혼자서는 마음처럼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앞으로 우리 시장 실력 있는 전문가님과 함께 잘 헤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화면 하단 앞에 보시면은 네모박스로 되어 있는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QR코드 앞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주신 다음에요. 화면 앞에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입장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최근 저희 전문가님의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요. 전문가님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시간 중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CPI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무리 지표가 잘 나와준다고 해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아무래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아무리 가는 종목은 가더라도 오르는 종목은 오르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오르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매일같이 찾아볼 수는 어렵잖아요. 찾아보긴 어렵고 또 큰 수익 기대하기도 어렵잖아요. 오늘 함께 해주실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상승장, 하락장 모두 걱정 없이 꾸준한 고수익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자방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이 상승장에서는 물론이고요. 그동안의 하락장에서도 2배, 5배 이상의 수익을 계속해서 인증해 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방향에 대해 전문가님과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만나 뵙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하락장이었는데도 전문가님께서는 계속 언급해 주신 종목들이 계속 올랐었어요. 지지난주도 네.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괜찮은 종목들 더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있기는 하겠으나 이제부터 나오는 종목들은 모두 단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올해 5월달, 4월달에 3월부터 5월 사이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 지금 특히 뭐 2030 세대라면은 내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은퇴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돈을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50, 60, 70의 세대, 뭐 80의 세대 분들은 은퇴 후에 내가 현금 흐름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내가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살아가고자 보통 투자를 하십니다. 생계형 투자자는 이렇고요. 또 물론 투자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 분들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불편한 얘기를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제가 지난 올해 3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주가가 빠질 거니까 당분간 주식하지 마시라고 2030 세대들 직장 열심히 다니시고 본인 자기개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50대에서 70대, 80대 은퇴 후 자금이나 은퇴를 앞둔 자금들을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돈 빼세요라고 이야기를 제가 3월에서 5월까지 드렸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냥 흘려들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빼라고 할 때 빼고 인버스 잡으신 분들은 엄청나게 수익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인버스가 더블 났으니까요. 예. 주가가 빠지면 수익 나는 것을 인버스 슛이라고 얘기하고요. 주가가 오를 때 수익 나는 것을 주가지수 ETF 펀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롱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롱은 끝났고요. 숏장이 조만간 다가올 텐데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1, 2, 3월 달이 하락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바닥은 3월에서 5월일 것 같습니다. 뭐 제 말이 맞는지 한번 그때 가서 검증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팍스비에 출연한 게 작년 1월 4일 날 시작을 했고 12월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만으로 2년 됐습니다.
근데 만으로 2년 동안 제가 드렸던 시장의 상승과 하락의 타이밍의 차이에 며칠의 오차범위 있을지 모르겠지만 틀린 적이 아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경제TV 통틀어 가지고 주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유일한 사람이 접니다. 예. 왜냐하면 하면은 망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주식 방송에서 제가 공중파 방송에서 얘기가 참 많이 좀 걸러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그 디즈니랜드라고 혹시 아십니까? 꿈과 희망이 가득한 디즈니랜드. 거기 가면 굉장히 즐겁지 않습니까? 그죠? 놀이기구도 타고 신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우리 놀이공산이랑 반대가 하나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말고 디질랜드라고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 잘못 건드리면 디질랜드로 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럼 시장을 왜 그렇게 보느냐?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 거라고 예상하느냐? 오늘 제가 시황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자, 지금 보시는 PPT 자료는요. 제가 화요일 오늘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제 밤자로 제가 어저께 저녁에 밤에 새벽까지 준비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자의 차트가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잠깐 드리자고 한다면 달러 선물 인버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보실 때 제가 얘를 6,000원 밑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올라가자라고 하고 7,000원 정도를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 목표는 도달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등락 과정에 거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자 그럼 이 달러 선물 인버스를 뭘로 우리가 판단하면 되냐면 달러 선물 인버스가 시세가 더 난다는 얘기는 미국 달러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뭐 1,500원, 1,400원 하던 게 1,200원대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반등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차트의 패턴으로 볼 때는 인버스가 갈 자리가 남아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7,500원, 8,000원까지 오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달러가 저점을 찍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반등을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올까요? 다음 차례는 떨어지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상관관계를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는 삼성전자 시총상위 1등부터 시총상위 200등까지에 있는 코스피 지수 200 선물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수익이 나고 떨어지면 손실 나는 상품이에요. 내가 만약에 주식을 투자하고 싶은데 어느 종목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뭔가를 내가 선택한 거는 떨어지고 내가 고르지 않은 것이 올랐을 때 속상하겠다라고 하면 주가 지수가 오를 거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이 가장 사기에 좋은 종목이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800원에서 12,200원 여기서 매수해서 15,000원, 15,500원의 차익 실현 끝냈고요. 눌렀다가 다시 한번 갈 때 청산하면서 자, 요거 쌍봉이다. 그러니까 이제 장 빠질 거야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략 어디까지 눌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13,500원을 깨지 않는 놈이면 얘가 올라가면서 쓰리봉을 맞고 죽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13,500원을 깬다 그러면 얘는 저 밑에까지 가서 다시 한번 12,000원, 12,500원 여기까지 가야 반등할지 말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표현을 얘기한다면 시장이 지금 반등을 했다 죽을 거냐 그냥 죽을 거냐 그것이 문제로다 결론은 죽는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CPI가 발표를 어떻게 하든 사실은 뭐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에서 발표가 날 거다. 뭐 그 정도 발표 나면 와 하면서 잠깐 오를 수는 있겠으나 그 발표가 우리가 추세를 돌려서 상승으로 와 하고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보수적인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버스입니다.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나는 상품의 인버스인데 저희가 11월 중순에 그리고 여기 12월 초순에 2,900원, 2,800원대에서 매수를 말씀드려서 올라올 때 한번 차익 실현했고 다시 눌려서 현재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말씀드리기를 3,300원, 3,400원 여기까지가 우리가 봐야 될 자리 아닐까요?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장이 이렇게 꺾여주면 시장 반등해요. 그런데 만약 얘가 이걸 돌파해버린다 그러면 이 위까지 쌍봉을 만들러 가야 되기 때문에 주가지수 다이렉트 하락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지수의 상품의 현재 흐름으로 놓고 보셨을 때는 시장이 오늘 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반등을 했다 죽을 거냐 그냥 죽을 거냐의 싸움이지 시장은 주식을 들고 갈 자리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150 인버스입니다. 얘는 뭐냐면 코스피 200 지수 주가지수 상위 종목의 200개가 아니라 코스닥 중소형 종목입니다.
중소형 종목도 저는 추가적인 하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는 한 5,700원, 800원까지 요 쌍봉 자리까지는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교육생분들은 5,100원대부터 접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가서 이렇게 쌍봉 형식으로 맞고 죽는다면 시장은 하락 조정을 제한적 그리고 반등을 시도한다는 얘기고요. 이걸 뚫어버리는 모습이 보인다면 주가는 급락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시간론에 입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올해 12월 달에 다이렉트 급락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속임수가 됐던 아니면 약한 반등이 됐던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가지수 반등할 때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줄이시고 지금부터 한 2, 3주 정도에 걸쳐서 인버스를 아까 제가 종목 코드를 여기 보시면 짠 이거 252670입니다. 252670. 이 종목을 여러분이 좀 거래를 하신다면 요거를 조금 분할로 매수를 해두신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차트에 252670. 이 가격과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코스닥이 빠지면 수익 나는 인버스. 얘들을 한 2, 3주 정도 걸쳐서 우리가 천천히 매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정확하게 들어가는 가격을 찍어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을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방향성은 맞출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50분 동안 생방송하는데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에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들어가는 가격 그리고 어디서 배팅해서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얘기들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들어와서 전 매매를 별로 안 하거든요. 한 달 가야 뭐 두세 번, 많아야 서너 번 정도밖에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날들은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은 놉니다. 여러분 단톡방에 대한 공포가 심하지 않으세요? 들어오시면 엄청나게 글이 올라오고 쌓이고 읽지도 못했는데 이만큼 쌓여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아주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말만 오전에 몇 마디 시황을 드리고 그 외에는 오후에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가만히 조용하다가 글 하나 올라오면 뭐 사라는 거구나 뭐 팔라는 거구나 요 정도고 시장 상황에 관해서 얘기 드릴 때 좀 설명드리고 요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여러분이 스트레스 안 받고 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핸드폰을 꺼냅니다.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렇게 켜셔서 화면에 지금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 네모난 거 있죠. 네모난 거 이렇게 갖다 대시면 카메라 사진 찍지 마시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사진 안 찍었을 때 동그랗게 이렇게 영어로 하나가 링크가 떠요. 그럼 그거 살포시 눌러주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입장이 됩니다. 자, 여기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은 생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방송 끝나고 나면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밤이거나 가지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만 여러분 가능하니까 지금 3시 13분입니다. 50분에 제가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시니까 강의 듣고 멍 때리고 있다가 놓치시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식 언제 다 팔고 인버스로 비중을 잡을 건데 그 비중이 50에서 70%까지 잡을 거예요. 그 얘기는 거의 내려가는 것에 굉장히 하락폭이 커질 거라는 생각인 거고 개인적인 생각은 3월에서 5월 사이일 거로 생각하고요. 종합주가지수를 좀 공격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면 1650에서 1750포인트 저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자리 오면 저는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을 총동원해가지고 주식을 풀베팅할 겁니다. 이미 뭘 사야 될지는 골라놓은 상태라서 아마 내년 봄에 여러분 제 단톡방에 계속 계시다면 여러분께서 제가 이 방을 운영하고 있고 방송 출연을 하고 있다면 무엇을 사서 우리가 6개월 내지 1년, 뭐 길게는 2, 3년을 끌고 가면서 부자가 될지에 대해서 내년에 봄에 가서 얘기합시다. 지금은 뭐 하냐면 물려서 사면 제일 바보입니다. 어디 간다고요? 디즈니랜드? 아니야. 디즈랜드. 아시겠죠? 큰일 나니까. 지금 여러분 올라올 때마다 종목 줄이시고 이상한 종목 가지고 계셔서 가망 없는 종목들은 인버스를 갈아태우시는 것이 내년 봄에 꽃 피고 새가 오는 봄이 왔을 때 여러분 계좌에도 수익으로 꽃이 필 거고요. 만약 내년 봄에 주식 들고 계시면 아마 무지하게 울면서 개나리가 폈지만 내 계좌에는 살얼음이 얼었다, 고드름이 얼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올해도 3월 달에서 5월 달쯤에 장 빠진다고 절대 주식하지 말라고 아주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2달 가까이를 떠들었는데 여기서. 근데 그때만 해도 장이 올랐거든요. 이 얘기하고 나서. 그러니까 에이씨 뭐 빠지긴 뭘 빠져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작년 봄에 미리 얘기해드렸던 이유가 여름 전후부터 빠질 거라서 미리 준비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못 빠져나가요. 여러분 제가 뭐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증권방송에 출연해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혹은 증권사 직원들 중에 주가 빠진다고 미리 말하는 사람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기억이 없을걸요. 아, 이 정도는 조정이 있죠. 이 정도는 견뎌줘야죠. 제가 그분들께 조용히 여쭤봅니다. 계좌 한번 까보십시오. 주식 정말 하십니까? 오케이? 여러분이 정말 주식 하신다면 장이 떨어지기 전에 위험 신호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 시황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주가가 떨어진 뒤에 얘기하면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근데 떨어지기 전에 얘기해서 대비가 돼야 되고 장이 빠져서 바닥권에 거의 근접할 때는 이제는 뭐예요? 자, 이제는 겁먹지 말고 이쯤에서 사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시황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시장에 있는 한은 제가 이 일을 하는 한 뭐 개인 전업주자들 돌아간다면 여러분과 만날 일이 없겠습니다만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는 직업을 갖는 한은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시황에 대해서 사실 너무 문외한이세요. 그리고 주식을 잘했고 10년, 20년, 30년 오래 하신 분들조차도 그냥 온몸으로 두들겨 맞는 게 보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들겨 맞잖아요. 맷집 백날 좋아도 아파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을 것 같으면 피합시다. 이해했습니까? 괜히 객기 부리다가 두들겨 맞고 아프다고 하지 마시고 두들겨 맞을 자리라고 얘기하면 제발 좀 피하시고요. 현금 확보하시거나 아니면 인버스 사세요. 아셨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울지 마요. 저 내년 봄에 막 웃으면서 룰루랄라 인버스 수익 났다고 얘기할 텐데 여러분 또 갑자기 울고 계시면서 내 종목은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뭐 할 겁니까? 몰라요. 오리발 내밀겠습니다.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인버스를 통해서 장이 빠지는 걸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우리가 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느 패턴에서 제가 주로 거래하는지. 오늘은 사실 종목을 별로 할 게 없어서 쭉 한번 그동안 우리 거래했던 얘기를 최근에 한 달 동안 거래한 종목들을 한번 쭉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시장을 왜 안 좋게 보고 반등은 한번 나왔다 죽을 거라는 얘기를 왜 하는 건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11월 16일입니다. 얘는 에이스 베트남 VN30 합성이라고 하는 ETF입니다. 저는 왜 중소형 종목을 안 하냐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 5개예요. 5개인데 이 5개 단톡방에 계시는 인원이 2,500명이 좀 넘거든요. 그러면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1인당 1,000만 원씩만 매수한다 그래도 운영하는 자금이 상상해 보시면 대충 곱하기 동그라미 몇 개 붙는지 생각이 되시죠? 근데 보통 1,000만 원씩을 안 사세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손실을 드린 적이 없어서 뭐 사자 그러면 많이씩 사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종목이 아닌 이상은 제가 여기서 종목에 관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사면 현대차나 현대위아 모비스를 사게 되고요. 또 건설도 사게 되면 현대건설 이런 거밖에 안 사요. 다른 중소형 종목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조차도 가다 보면은 리스크가 분명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 섹터가 그 산업이 성장하는 것에 배팅을 하고 그 산업이 향후에 지금 굉장히 저점이라서 바닥권의 메리트가 있는 가격에서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저도 10번 하면 그중에 한두 번은 틀립니다. 그런데 그 8, 9번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부단하게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베트남을 한번 보십시다. 베트남 에이스 ETF는요. 자,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베트남에 있는 회사들 중에 베트남 소속의 우리 기업들 중에서 상위의 30개 가장 우량한 우리나라 삼성전자부터 현대차 이렇게 있는 제일 우량한 회사들만 30개를 모아놓은 겁니다. 누가요? 전문가들이. 이해하셨습니까? 예, 내노라는 전문가들이 고르고 골라서 여러 가지 재무제표도 보고 앞으로 성장성도 보고 그 업종에 해당하는 위치도 보고 다 골라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투자할 때 제일 고르기 힘든 게 그 나라의 산업과 문화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골라놨어요. 그럼 나는 이 회사와 이 기업을 혹은 이 국가에 투자하고 싶다면 뭘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그 나라의 1등부터 5등, 1등부터 10등 이내에서만 나는 거래하는 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이라는 회사란다. 국가에 투자를 할 거냐라고 물어볼 때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한 80년대 정도 됩니다. 7, 80년대 정도의 경제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투자를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을 딱 2가지만 생각합시다. 첫 번째 인구입니다. 인구는 뭐냐면 생산 인구, 내가 이걸 만들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인구가 있느냐. 이게 1번이고요. 그래서 인구수가 많은 데가 짱입니다. 그러면 인구수 제일 많은 데가 우리 어디입니까? 1번.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들 중에서는 미국이 상당히 많고 근데 그 인구 중에서도 어떤 인구가 중요하냐면 젊은 인구입니다.
왜 일본을 치지 않냐면 일본은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생산 가능 노동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검토하지 않고 투자의 대상에 저는 넣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젊은 인구가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저에게 만약에 서너 개만 꼽는다고 한다면 미국은 여러분 인구 분포가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보통 피라미드라고 하죠. 노령, 제일 고령층이 요 맨 꼭대기에 있고 그다음에 젊은 애들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피라미드형 구조인 게 그 국가가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구조예요. 이해되셔요? 근데 지금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보통은 그래도 이상적인 건 마름모예요. 이렇게. 고령층이 조금 있고 어린아이들이 조금 있지만 생산 가능 인구가 요만큼 가운데 이만큼 많은 인구. 근데 미국은 어떠냐면 종 모양이에요. 종 모양.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가 뚱뚱해. 이만큼. 이만큼. 그리고 여기는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여기도 뚱뚱해. 이만큼 종이에요. 종. 자, 무슨 얘기냐면 이민을 많이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민족 국가가 있다 보니까 노동 가능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초강대국인 거고요. 그런데 이 미국은 기술, 자본, 인력, 그다음에 금융, 돈까지 왜 돈을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초강대국으로 가요. 그러면 이만큼이 되진 않지만 이 중에서 강점이 될 만한 걸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제가 살필 때 저는 인도가 중국에 버금가는 인구를 갖고 있지만 자본력이나 기술은 그만큼 없어요. 그럼 여기는 노동 가능 인구와 소비 가능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가 높은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성장하기에는 어떨까요?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인도는 여러분 인구가 많은 대신에 여기저기 블랙홀들이 많아요. 메꾸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길게 우리가 20년 보고 30년 보고 50년 보고 성장하겠지만 단기적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저점에 떨어졌을 때 샀다가 올라갈 때 파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이번 하락 침체가 내년까지 가고 나서 내년 하반기부터 저는 다시 장이 돌아 올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3년 말 24년부터 다시 상승 턴 어라운드 될 때 치고 올라갈 국가 중에 어디가 우리가 유망하냐라고 본다면 그게 저는 베트남이고 인도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그래서 제가 ETF를 여러분 계속 추천할 때 베트남, 인도, 그다음에 중국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물론 미국이나 한국이야 뭐 곁다리를 어차피 할 겁니다만 앞으로 바라보실 때 이번 장이 떨어질 때 여러분이 싸게 담아야 되는 종목 중에 이 세 개는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는 걸 머리에 좀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언제 살 거냐 팔 거냐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드려요. 말씀 드릴 거고 제가 들어갈 때 저 합니다라고 그냥 툭 던지듯이 흘리듯이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이렇게 세게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대체 베트남은 쌀국수나 먹으러 가지 왜 저걸 사? 그죠? 물론 분짜 좋아합니다. 맛있어요. 예. 근데 쌀국수만 드시지 말고 그 얘기 하잖아요. 쌀국수만 먹지 말고 쌀국수 가게를 하면 돈을 번다고. 이해하십니까?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스타벅스 주식 사라잖아요. 돈 벌려면. 이해하십니까?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14,000원, 14,200원에 저점 매수해가지고 17,000원, 17,200원에 목표가 드렸는데 일단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크게 조정 나오지 않으면 16,000원만 깨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19,000원 언저리까지 바라볼 생각이고요. 16,000원 깨져버리면 전량 다 차익 실현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지금 말이 빠른데 딕션이 괜찮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 할 게 많아서 좀 빨리빨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컨텐츠입니다. 제가 1월달, 11월달에 계속해서 5,500원 밑에서는 담아라 말씀드렸는데 얘가 목표가를 전 6,640원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반은 차익 실현한 상태고요. 얘는 6,5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버텨보겠습니다. 6,500원이 망가지면 몽땅 익절하시고 안 나가면 7,400원 언저리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반등할 때 흐름을 좀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컨텐츠는 뭐 하는 건가요?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뭐 보니까 저희 회사의 직원분들 중에도 아미가 계시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아미 계십니까? 아미? 군인? 이건 줄 아시는데 이거 아니고요.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이름이 아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방탄소년단의 구성원이 누군지 모릅니다. 욕먹을 만하죠. 예. 관심이 소녀시대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셀프 아재 인증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요. 이 미디어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만약에 반도체 투자를 1조 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순이익이 2천억에 3천억밖에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20, 30%만 순이익이고 7, 80%가 재투자예요. 그럼 1조 원 매출 났지만 얼마 벌었어? 2천억, 2,500억, 3천억밖에 안 되는데
미디어 컨텐츠는 요즘에 막 드라마 뭐 빵빵 뜨는 드라마들 만약에 하나를 만들잖아요. 거의 뭐 빌빌거리는 회사가 그거 하나 빵 뜨면서 엄청난 기업이 돼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 소속사를 보시면 몇 년 전에 있던 회사인가요? 없었어요. 예. 그거 하나 뜨면서 엄청나게 성장하거든요. 근데 문화 콘텐츠가 재밌는 거는 처음에 연습생 연습시키고 성장하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작품을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곡을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완성돼서 이게 사업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시장성 누군가 사는 여러분 방탄소년단 그 팬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걸 사더라고요. 예. 심지어는 방탄소년단에 누구가 먹으러 왔다는 밥집도 엄청나게 찾아가요.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여기 공연 보러 왔다 그러면은 방탄소년단 뭐 A씨가 보러 왔다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야. 우리 오빠가 봤으니까 나도 봐야 돼. 이게 되게 무서운 팬덤 문화인데 심지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어서 그 문화 콘텐츠의 파급력이 여러분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돈이 가는 곳에 우리는 관심이 가야 되거든요. 글로 사람들이 돈을 쓰러 다녀요. 예,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참 많으세요, 돈들이. 그래서 가서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거기서 돈을 쓰기보다는 뭐 팬이신 분들은 가십시오. 뭐 제가 안 말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곳을 쳐다보다 보면 그중에 제일 괜찮은 산업 분야가 우리가 한 5년쯤 뒤에 10년쯤 뒤에를 바라본다면 넉넉 잡아 10년만 바라봅시다. 아마 반도체 시장하고 비등비등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상당히 큰 시장으로 성장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라고 하는 이 ETF는 종목 코드 228810입니다. 이 종목은 저는 여러분 향후의 가치주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 추격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떨어질 때 싸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사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떨어질 때 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 전화번호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제 전화번호 아십니까?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톡에서 제가 좋은 자리가 올 때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매매 자리 올 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오늘은 종목 특집으로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을 좀 살펴야 될 시간이 있어서 시간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10월 초에 보험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다른 보험이 아니라요. 보험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 보험 판매원으로 보시던데 보험을 가입은 했지만 팔려본 적은 없습니다. 예. 6,100원에서 6,000원 사이 여기서 우리가 매수해서 6,800원, 900원까지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근거를 제가 드렸냐면 보통 연말 장세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거의 우리나라는 거의 최근 10년을 보시면 연말에 뭐 불장이었던 경우가 뭐 한 1, 2년, 2,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장세, 연초 장세에는 주로 배당주가 괜찮은데 보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년 배당금을 줍니다. 은행, 보험주가 대표적인 배당주고 고배당주입니다. 보통 4%에서 6% 정도까지 주니까. 그래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얘가 배당금을 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돌려요. 그런데 언제 돌리냐면 배당금을 줄 때 배당락 근처 가서 야 배당금 받아야지 들어가려고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얘는 언제쯤 사냐면 9월 말 10월 초에 떨어져서 박살나. 이때는 메리트가 없어. 왜? 사람들이 이때는 다른 종목들 많이 하기 때문에 보험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뭐냐면 시장이 재미없겠다. 반등을 해도 결국은 무너지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거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으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부동산 다 빠지죠? 그죠? 그럼 여러분 집 없이 살아야 될까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집 팔아야 돼. 나 전세도 팔아야 돼. 월세 살아야 돼. 아니면 길거리에 살아야 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본주의 교육을 잘못 받으셨습니다. 지금처럼 떨어질 때가 내가 가장 확실한 걸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확실한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직주근저, 뭐 전철 이내에 1000세대 이상의 뭐 대단지 아파트 맞습니다. 그런데요, 잠실에 있는 26억 갔던 엘스도 지금 19억 한답니다. 30% 빠졌거든요. 그럼 과연 우량주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있는 아주 가치가 높은 걔네보다 앞으로 새 거 될 거 있잖아요. 그죠? 입지는 좋지만 흔 건데 가격이 떨어져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몇십 년이 됐기 때문에 새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가격이 떨어져서 사면 뭐가 여러분이 이게 되냐면 앞으로 더 좋아지면서 새거가 되면서 급부상할 수 있는 우리는 내재 가치를 갖고 있는 걸 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만약에 어설프게 여러분 새 건데 좀 떨어졌으니까 뭐 20, 30% 떨어져서 산다. 물론 좋은 1급지를 사시면 가능합니다만 2급지, 3급지에서는 고전하실 수 있고 기대치만큼의 수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좋은 게 뭡니까?
1급지나 1.5급지 뭐 아무리 양보해도 2급지 이내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입지가 제일 좋은 데 사가지고 한 5년 10년 내에 새거 될 만한 데를 찾으십시오. 그게 부동산 돈 버는 방법입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은 왜 확실하게 배당이 나와야 되니까 연말에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확실한 거잖아요. 2달 뒤에. 그러니까 이런 걸 사는 거고 이게 돈을 버는 겁니다. 투자 아이디어가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한 두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KT입니다. KT는 올해 1월 달에 3,300원, 3,500원에 저희가 매수해가지고 39,000원, 약 30% 정도 수익에서 차익 실현했고요. 내려올 때까지 한 2달 이상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34,000원대에서 재매수했는데 34,000원, 34,500원, 33,500원에서 분할로 매수했더니 평균 매수 단가 34,500원, 34,300원입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요. 나머지 버티는 중인데 장 계속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짱짱하죠. 그죠? 이런 게 꿈과 희망의 디즈니랜드 아니겠습니까? 이걸 거꾸로 가면 여기로 들어가면 여러분 디즈니랜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고려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커머스 그리고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여러분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한진칼 여러분 얘도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세가 그래도 한 47,000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공부해보시고 본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건설 얘는 지금 쌍바닥권이 내려와야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2,500~600원 정도 내려오면 전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가서 사도 될지 말지는 제가 단톡방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왔는데 장이 망가지면 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으면 본인이 하시고요. 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핸드폰을 들으셔서 단톡방에 이렇게 갖다 들이대시면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갖다 대시면은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링크 하나 딱 뜨면은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2개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주 중에서는 전 1등주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현대건설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지게 될 때 눌림의 쌍바닥을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살지 말지를 판단해서 톡방에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오늘 제가 기분이 좋았던 건 더존비즈온입니다. 우리 10월 중순에서 10월 말쯤에 떨어질 때 더존비즈온 좋다라고 말씀을 방송에서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 단톡방에도 또 온라인 강의 때 제가 왜 온라인 강의하면 들어오시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한 달에 2번밖에 안 한다고. 온라인 강의 때도 요 얘기를 툭 하고 던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것들은 값 없이 드리기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찾아내서 짱짱하게 가면 되겠다라는 거고 오늘 말씀드린 거는 뭘 드렸죠? 인버스가 이런 섹터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모아놓으면 이렇게 더존비즈온 차트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세게 드렸던 것은 주식시장에서 지금 이제 조금 빠졌다가 올라가면은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얘는 단기적인 반등이라서 길면은 12월 말 정도고요. 그렇지 않으면 1, 2주 반등 바짝했다가 주저앉기 시작하면 내년에 본격적인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하락 변동성 갔다가 반등, 빠졌다가 반등. 그래서 우리가 들어 올리면은 뿅망치를 때려서 하방 숏을 쳐야 될 장입니다. 롱을 칠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롱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방망이 짧게 잡고 짧게 단타로 차익 실현하셔야지 들고 버틴다 모은다 그러다가 글쎄요 내년 한 3월 5월까지 버틸 자금이 있어서 천천히 가실 거면 모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는 건 괜찮고요. 만약 주식시장에 아직 들어오지 않으시는데 공부용으로 오신 분이라면 기다렸다가 내년 3월에서 5월 정도에 시장에서 곡소리 나게 빠지면 그때 무혈 입성하십시오. 그러면 손해 안 볼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주식에 관한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올겨울 추운 날씨만큼이나 우리 증시 역시 꽁꽁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하고 하락하든지 바로 하락하든지 이 차이지 내년 3월까지는 하락장이 예상된다고 챙겨주셨는데요. 앞으로 종합지수가 소폭 오를 때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주식 정리하시고 2, 3주에 걸쳐서 인버스 상품 매집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인버스 상품 그리고 앞으로 유망한 종목들을 어느 가격에서 매수하냐? 그런 가격 같은 들어가는 가격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전문가님께서 적절한 타이밍 모두 알려주실 겁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QR코드 앞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주신 다음에요. 화면 앞에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 뜹니다. 입장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저희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는 주식보다 더 간단하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선물 옵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중에 실제로 지지난주에 500만 원으로 2,500만 원의 수익을 내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선물 옵션을 배운 지 정말 몇 달 안 된 초보자 분들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10%에서 20%의 수익을 매일매일 챙겨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10%에서 20% 수익 가져가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선물 옵션을 제대로 배우신다면 여러분들도 초보자 분들도 매일매일 10%에서 20%의 수익,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하락이 우려되는 시장에서 선물 옵션 배우시면 주식으로 그동안 답답했던 속을 뻥 뚫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앞으로 하락장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제대로 선물 옵션 공부해서 하락장에 정말 적극적으로 제대로 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말을 막 더듬으시는 게 굉장히 마음이 급하신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자, 주가가 빠진다고 할 때 주식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누가 과연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창고에 치즈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이게 먹거리입니다. 우리의 먹거리인데 꼬마 인간들이 여기 가서 이 치즈를 먹는 것이 내 먹거리의 창고였던 거예요. 근데 열심히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창고 안에 치즈가 없어진 거죠. 바닥이 달아났네? 그럼 나 굶어야 되나? 굶어 죽어야 되나? 걱정이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여기 말고 저기 멀리 가면 어떤 창고가 있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해가지고 우리가 대대손손 먹을 수 있는 치즈가 있대.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근데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죠. 야, 여기 내가 앉아있으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안전하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것 같고 내가 익숙한 곳이고 잘 아는 곳이야.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사람들의 생리가. 그런데 저쪽에 가면 전혀 모르는 창고까지 내가 가려면 가다가 비바람을 맞을 수도 있고 천둥번개를 맞을 수도 있고 정말 소문 듣고 갔는데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사람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두려움이 들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아니면은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 심리는 낯선 거나 두려운 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실패할 수 있는 두려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데이트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데이트하러 간 사람한테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절당하지 않을 자신 있는 분 아마 없을걸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배우라고 하고 우리가 대단한 연예인쯤 된다면 그래도 그들도 거절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건가요? 가서 나는 들이대 보는 겁니다. 나 너 좋아. 밥 먹자고 차 마시자고 놀자고. 그랬을 때 그중에 10명 중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딱 한 명만 나랑 놀아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일처일부제입니다. 다부제가 아니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을 낼 때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얻을 수 있는 나만의 하나의 먹거리 찾아 나서는 거고 저는 하락장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하락장에 아싸 대박이다. 나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때 선물 옵션이라는 새로운 창고를 전 여러분에게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정말 가능하구나라는 걸 보셨으면 합니다. 자, 보시죠. 자,
자, 선물 옵션이 주식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 숫자가 2,400개 정도 되고요. ETF가 600개 정도 현재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대략 한 3,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3,000개가 올라가는 경우와 내려가는 경우를 우리 모두 다 볼 수 있습니까? 기업 실적이 부진한가? 재무 상태가 투명하고 제대로 검증이 되어 있는가? 그 기업의 성장성은 있느냐? 그다음에 글로벌 악재로 인해서 갑자기 장이 빠질 때 그런 경우는 없느냐? 혹은 금리가 인상이 되냐? 어디까지 될 거냐? 언제부터 다시 금리가 인하될 거냐?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3,000개 가까운 종목들을 다 살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통 이 강의하려고 여러분 50분 강의하려면 보통 적으면 한 대여섯 시간 많으면 10시간을 고민하고 자료를 만들어요. 수많은 자료들과 수많은 차트들을. 그러면 그중에서 진짜 와서 제가 강의하는 거는 제가 만든 자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밤에 만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시장 상황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준비했지만 그래서 오늘도 뒷부분 자료는 다 날렸거든요. 저도 강의하다가 이건 아니다. 버리고 되는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만 실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선물 옵션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인버스를 사고 현금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입에 거품 물고 현금화 시켜야 된다고 12월 안에 현금들 만들어 놓으셔라. 그리고 그 현금을 그냥 갖고 있지 말고 인버스를 해놨다가 내년 봄에 팔아라. 돈 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얘는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1, 20%밖에 안 빠진 사람은 인버스가 1, 20% 수익 나면 내가 손실 난 것들을 커버합니다. 그런데 주식이 50%, 70%, 80%, 90% 마이너스 되어 있는 분들은 인버스가 20, 30% 수익 나봤자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보다 공격적인 수익이 나는 상품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선물하고 옵션이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선물이라는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은요, 주가가 빠지면 수익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선물 매도에 진입합니다. 자, 이게 제가 선물 주문창인데요. 제 거 주문창인데요. 만약에 야, 오늘 장 많이 빠지니까 하락을 보자. 그럼 나 선물 매도 10개 할래. 라고 매도를 하게 되면 이 매도한 것을 여기다가 갖다가 10개 청산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매도한 것만큼 이만큼 빠진 만큼의 이득을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반대로 선물이 매수라는 건 주가가 올라갈 때 선물은 매수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난 여기서 선물 올라갈 거니까 나 10개약 매수할래? 그랬더니 이만큼 올라왔어. 아싸 감사합니다. 차익 실현. 이게 선물 매수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올라가는 방향이어야만 상승할 수 있는데 선물 옵션은 내려가는 방향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장은 못하나요? 할 수 있다니까요. 매수로. 하락장은 매도로. 이해하셨습니까? 이 상품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만화 캐릭터 이렇게 캐릭터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자, 요걸 들게 되면 우리 매수인 거고 요걸 들게 되면 매도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침마다 시황을 드려요. 자, 1000개 올려 상방, 100개 올려 하방 말씀드리면 그대로만 따르시면 되기 때문에 선물 옵션이 방향에 관한 얘기 매우 깔끔하게 볼 수 있다. 자, 그럼 옵션에 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선물 말고 옵션의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기 산 중턱에 이렇게 기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장이 출발할 때 올라서 출발하거나 내려서 출발할 때보다는 보합에 출발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중턱쯤에서 출발합니다. 그 장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선물하는 사람은 매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옵션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그 옵션은 뭐냐면 콜 옵션이라는 걸 사요. 여기 올라가는 거 콜이라고 써놨죠? 근데 장이 만약에 빠져 그럼 난 뭐 하면 돼? 풋 옵션이라는 걸 삽니다. 그래서 장이 올라갈 때는 콜 옵션이 올라가는구나. 장이 내려갈 때는 풋 옵션이 가는구나. 그러면 콜이 올라가면 풋은 내려가겠죠.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000개 올려. 그럼 1000개 올릴 때 뭐 해야 돼? 100개 내려야지. 이해하십니까? 올려, 내려. 이렇게. 이게 우리가 상하방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사례를 한번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지수를 보시게 되면 얘는 12월 2일 날 차트인데요. 이날은 어땠냐면 글쎄요. 아마 이번 달에 이 패턴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날 가격보다 개파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부터 하루 종일 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차트라면 선물하시는 분이라면은 선물 매도를 하면 돼요. 옵션은 풋옵션을 사면 됩니다.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답이 없죠. 종일 빠지면서 내내 볼면서 엉엉 울게 됩니다. 언제 오를까 언제 오를까 제발 이번에만 살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게요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는 그럴 때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주가가 빠질 때 나는 뭐 한다? 선물 매도라는 적극적인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자, 옵션 콜과 풋이라는 개념이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콜 옵션이 지켜야 될 가격 3.50 이게 지지가거든요.
이 가격이 깨지는 순간부터 장은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죽은 거기 때문에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쪽이 무너졌으니까 콜이 무너졌으니까 장은 어떻게 될까요? 풋으로 그럼 장이 하락하겠구나 판단할 수 있게 되고 풋옵션을 매수했는데 저점에서 고점까지 당일에 500%의 시세가 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여러분 주식이 만약에 내가 반토막 났어도 2배가 나면 원금이 됩니다. 500%가 되면 내 원금이 2.5배가 돼요. 반토막 나신 분들 어때요 그러면? 승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5% 벌고 10% 벌고 20% 벌가지고 어느 세월에 반토막을 복구합니까?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맞습니까? 수익률이 높아야지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자금을 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1, 2천만 원 정도 자금만 가지고도 1,000만 원, 2천만 원이 뭐 많다 적다 이 얘기가 아니라 투자하시는 시장에서 1,000, 2천은 최소 단위예요. 가장 작은 돈입니다. 증거금 기준으로. 1, 2천만 원 가지고 소량으로 매매하시는 소액으로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시세가 날 때 많이 벌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도 계좌 인증 안 하면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좌를 갖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점심 때 이분은 500만 원 가지고 거래하셨거든요. 500만 원의 차익이 나고 여기 보시면 12시 36분에 500이었는데 1시 39분에 600만 원으로 마감이 되네요. 본인이 자금이 500만 원 갖고 있는데 당일날 따블을 저렇게 챙기신 분이 계시고요. 저희 톡방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은 소량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는 저걸 2배, 3배 날 때까지 견딜 만한 배짱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오전에 1시간 이내에 매매를 끝낼래. 라고 하시는 초보자분들께는 저는 초보자는 1시간 내외 9시부터 10시, 길어야 10시 반 안에 끝내세요. 라고 이야기 드리거든요. 자, 그분들 계좌도 보시면 꾸준합니다. 190만 원. 이분도 마찬가지로 자금을 해서 오전에 보통 10시 반 안에 매매가 끝나시는 분이세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또 소액으로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보시면 200만 원, 77만 원 이렇게 오전에 이분은 보면 9시 19분이에요. 퇴근 시간이. 나 매매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계좌 올린 시간이 9시 19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장이 빠질 때 저렇게 움직일 때 남들은 곡소리 나는데 짧은 시간에 수익을 냅니다. 12월 1일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날은 아침에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장이 종일 뺍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빠질 때 그럼 우리 뭐예요? 올라갈 때는 선물 매수와 콜옵션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올라가는 폭이 짧죠. 반등 시도가. 그러다가 내려가는 폭이 커요. 그럼 오늘은 이날에는 수익이 뭐가 더 많이 날까요? 하방, 선물 매도와 풋옵션이겠죠.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콜옵션 2.5, 25만 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3.5, 약 100틱 정도입니다. 100틱 정도 움직이면은 옵션 한 계약이 한 틱에 2,500원이에요. 100틱이면 25만 원이거든요. 10계약을 내가 만약에 저점에서 매수했다면 250만 원 정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장이 빠질 때 풋옵션은요. 12만 원, 13만 원에 잡았는데 얘가 33만 원까지 갑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움직여요. 그러면 잠깐 사이에 상방 파동에서는 한 30%, 40%밖에 못 벌었다면 내려가는 파동에서는 2배 반, 3배 가까운 시세를 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선물 옵션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날 얼마를 벌었냐라고 보면 저희 교육생 중에 2,700~800만 원 배팅 하셔가지고 시간 보시면 여기 12시 1분에 12월 1일 9시 23분이라고 시계가 여기 여러분 인증이 되시나요? 보이시죠? 시계자인 거 증명되실 거고요. 수익이 얼마냐면 4,600만 원에 실현손익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잠깐 사이에 물량을 왜냐하면 이런 자리는 풀베팅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좌 풀로 들어가서 큰 수익을 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보니 적게 버시는 분들은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씩 벌어가시고 많이 버시는 분은 수천만 원, 수억 단위까지 버실 수 있는 시장이 선물 옵션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이 올라갈 때는 주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라갈 때는 콜옵션이 훨씬 더 좋고 선물이 더 좋습니다만 주식만으로 됩니다. 그런데 하락을 만나고 변동성을 만날 때 주식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장 여러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공부하는 방법들 단톡방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네, 앞으로의 하락장 여러분들의 기대치만큼 주식으로는 큰 수익 보기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기에는 또 손이 간질간질하잖아요. 앞으로 공격적인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선물 옵션 제대로 배우셔서 앞으로 우리 시장 적극적으로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